그러면 공간 콘텐츠 또는 공간 스토리텔링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공간 콘텐츠 또는 공간 스토리텔링은 특별한 공간을 만들 때만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이나 직장, 제1공간과 제2공간보다도 제3의 공간, 대표적으로 저보고 하나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뭐 테마파크는 잠깐 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간이 어디 있죠? 백화점입니다. 이제는 도시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편안함이 있고요. 대중적이고요. 연출된 공간이면서 관광 또는 유희, 플레잉 스페이스 또는 플레잉 플레이스, 노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공간은 여러분 아주 재밌는 테마가 관람자 또는 입장객에게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 공간이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공간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하는 미디어로 건축이라든가 온갖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몸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 만화, 영화, 게임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일부분만 사용하죠. 근데 공간 콘텐츠는 몸 전체를 들고 가야 됩니다. 바디가 다감각, 다차원을 즐기도록 하는, 그리고 온갖 스토리텔링이 다 들어가는 콘텐츠고요. 박물관, 테마파크, 관광축제, 뭐 쇼핑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간 콘텐츠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공간 스토리텔링 넘어가기 전에 각 플랫폼별로 또는 미디어별로 어떤 스토리텔링 도구를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소설은 어떤 도구를 쓰죠? 텍스트,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만화는 어떻게 되죠? 글에 이미지를 더합니다. 진짜 재밌죠? 근데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어떻게 되죠? 말과 이미지와 행동을 사용합니다. 게임은 이걸 인터랙티브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공간 콘텐츠는 어떠한 도구를 쓸까요? 일단 게임에 들어있는 건 다 사용합니다. 말과 이미지와 행동을 다 사용하는데 거기에 공간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어디 우리나라가 이제 한동안 유행을 옛길 만들기, 길 트래킹 로드 만들기, 스토리텔링 로드 만들기 사업을 많이 했죠. 그 결과물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 좋아요. 근데 지도 위아래 온갖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군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 기념비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옛길에 구석구석에 열리지는 뭐 정사목원 이런 설명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촌스럽지만 호랑이 굴 그러면 호랑이 2마리가 여기 만들어져 있죠. 아, 좀 이쁘게 만들지. 예. 자, 또 하나 기가 막힌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천에 차이나타운에 가시면 요 화교학교가 있고요. 화교학교 양 옆으로 삼국지 벽화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원 결의편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걸어가 보시면 삼국지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사파와 글로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이건 공간 스토리텔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림책을 잘라서 거리의 벽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책이죠. 아까 스토리텔링 원리 중에 뭐가 있었죠? 글과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화의 원리와 똑같은 스토리텔링을 하죠. 이 공간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이걸 다 읽어야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공간 스토리텔링은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데요. 첫 번째,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아, 이건 성이야. 아, 이거는 골목길이네. 아, 이거는 호수야 하면서 익숙하지만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봤던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을 불러오면서 여긴 시원할 거야. 여긴 재밌을 거야.
아, 여기는 구석구석에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을 거야를 살려내는 기억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에 성공하면 여러분 공간 스토리텔링의 절반을 성공하는 겁니다. 디즈니랜드 보실까요? 뭐 여러분들 테마파크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안 돼서 디즈니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오각형의 원형 공간이고요.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습니다. 입구가 하나고요. 가운데에 광장이 있고 왼쪽 편에 호수가 있고 오른쪽 편에는 굉장히 다양한 존이 있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나타나는 중세 성곽 도시의 모양의 미국 버전이죠. 오른쪽 그림은 고지도입니다. 제가 여행 중에 찍은 노드링겐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고성가도에 있는 성이고요. 자, 전형적으로 성벽이 있고요. 길을 따라 들어가면 여러분 저 원형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길들이 만난 곳에 광장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여기 가면은 왠지 신데렐라 공주님도 만날 것 같고 또 뭐 노틀담의 꼽추도 만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오죠. 자, 이걸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뭐 디즈니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습니다만 디즈니 정말 천재적으로 미국에 이민 온 유럽의 이민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신데렐라의 그 배경이 되는 신데렐라 성을 이렇게 랜드마크로 탁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그 안에 어떤 상징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런 중앙광장 원리, 이거는 아직까지도 테마파크, 현대 신도시, 백화점 이런 데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읍성도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읍성은 윗부분이 완전히 공적 공간, 동원과 객사가 있고 남문이라고 하는 정문을 따라 쭉 들어가다 보면 이 주변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양쪽에 관리들과 백성들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공간, 그래서 광장이 어디에 형성되냐면 읍성 가운데가 아니고요. 주로 교통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루터 근처라든가 강변이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져 있죠. 이런 공간에 맞는 그런 제3의 공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지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흔히 많이 몰입하고 재밌어하는 공간 볼까요? 위에 세 개의 공간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미로 공간, 제주의 메이즈랜드죠. 자, 이런 거 가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근데 모로코의 메디나 거리라고 하는 골목길, 이것도 미로 공간입니다. 잘못하면 길을 잃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가게를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동굴이입니다. 케이브 공간. 공포와 설레임이 있어요. 좁아졌다, 넓어졌다,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공간이에요. 다 미로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이야기가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또 이런 공간도 사람이 좋아합니다. 루프 공간입니다. 무한 루프. 여러분 인사동에 가시면 쌈짓길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재미있죠. 사람들이 느긋하게 순환하면서, 여러분 계단 올라가려면 머리에 힘을 빡 줘야 되죠. 근데 이 루프 공간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맛집도 나오고 공예점도 나오고 뭐 패션 가게도 나오고 등등등등 이러죠. 자, 사막도 좋습니다. 어떤 미지의 공간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신전도시, 거대한 성당, 거대한 피라미드 이런 공간도 야, 여기 대체 누가 만들었지? 누가 살았지? 오 마이 갓 하는 이런 공간, 여러분 여기에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여러분들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공간 스토리텔링의 제1 원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도를 딱 펼쳐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랜드마크를 찍어야 됩니다. 핀셋으로다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걸 하나 탁 꼽아놔야죠. 강렬한 표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랜드마크 경쟁이 있죠. 뭐 큰 빌딩, 큰 조형물 뭐 이런 거죠. 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라든가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영국의 런던 아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서울은 남산 중계탑이요? 네. 약간 좀 덜 이쁜 게 흠이죠. 자, 여러분 아시아권에서는 타지마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역사적인 건물. 자,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프라하 천문시계. 조그만 시청이죠. 사람들이 이 시청에 붙어 있는 시계를 보고 모였고요. 리알토 다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소설 한 권 때문에 이 조그만 다리가 랜드마크가 되고요. 알카트라즈, 9.11 기념관. 이거는 부정적인 기억이지만 만들어진 랜드마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죠? 일종의 캐릭터와 이야기가 살아있는 상징을 만들면 큰 랜드마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동에서 발견된 미이라와 함께 발견된 편지와 미투리입니다. 이 미투리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죽음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는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안동에 이런 원령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공간 스토리텔링을 해본 겁니다. 나무 다리를 두 개 합쳐서 꼬이는 미투리를 이렇게 꼬아서 만들듯이 하는 가운데 공간에 이런 사랑 이야기를 붙이고요. 달 그림자 다리라고 하는 뜻의 원희 엄마가 쓴 글귀와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상징화한 거죠. 지금 안동 가시면 거의 대부분 이곳에 가는 그런 명소가 됐죠. 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말춤 동상이라든가 괴물 동상. 랜드마크로서 기능할까요? 코엑스 앞에 이렇게 만들어진 말춤 동상은 팔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비호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공간 스토리텔링의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고 또 독재의 아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동상이나 조형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의 경우를 한번 보면 스토리의 상징을 심는 아주 조그만 건데 상징을 통해서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이죠. 자, 여러분 이 인어공주 동상 1.25m밖에 안 됩니다. 75cm, 125cm 정도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요 마지막 장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어공주는 다리가 다 있죠. 왕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리가 있는 상태로 마지막 물거품이 되는 그 순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슬픈 사랑. 브뤼셀에 가시면 이 발칙한 오줌 싸개 인형이 있죠. 동상이죠. 17세기에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뭐 프랑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납치당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 바글바글 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오줌 싸개 동상한테 옷 입히는 어떤 그 스토리텔링 행위가 있어서 여기 박물관도 있습니다. 자, 한 도시의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베로나가 있고요. 여러분 이태리 북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피사하고 피렌체 사이에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 사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쁜 도시인데도 여기 사람이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 어떤 소녀가 베로나가 유명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그 회의석상에 탁 들고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줄리에타의 도시, 영원한 사랑의 도시 베로나를 이미지 메이킹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70년에 만들어진 사파예요. 여기에 어떤 장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발코니입니다. 1968년에 만들어진 영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유명하게 만들었죠. 여기도 발코니가 나오고요. 자, 근데 이 건물 보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베로나시에 가보니까 이런 집이 있어요. 줄리에타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관광 명소가 있고요. 여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한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성소죠. 사랑의 성소. 근데 이 건물은 줄리에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중세의 문화재였고요. 시민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 건물 창을 하나 이렇게 부시고 발코니를 만든 겁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거죠. 오마이갓. 그런데도 이걸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마당에다가 줄리에타 동상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깨지지 않는다. 일종의 여러분 그 자물쇠 거는 거랑 똑같은 행위를 만든 거죠. 이른바 장소성을 스토리텔링화하는 행위 이벤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레터스 투 줄리엣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줄리에타의 비서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 베로나로 그 전 세계에 그 실연한 여자들의 사연이 도착하면 거기에 대한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러면 좀 더 디지털한 방법을 통해서 장소 속의 이야기의 보물을 숨기고 보물찾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모바일을 활용한 문화유산 모바일 앱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포켓몬과 유사한 원리지만 포켓몬만큼은 재미가 없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걸 꿈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죠. 자, 다음 사례는 일본의 오노미치시. 이게 군수산업을 주로 했던 항구인데요. 참 그 다른 일본 도시에 비해서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마을의 근현대 50년의 기억을 그 구술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 이미지에 보면 이 휴대폰 번호가 적혀져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쭉 있죠. 자, 여기에 가셔서 휴대폰을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에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기 202번 누르면은 요 동상 앞에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여기서 나랑 미츠코가 첫 데이트를 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지금 있는 그 장소 그 오르막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참 시적이죠. 예. 추억을 되살리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살고 계신 노인들의 기억을 장소성으로 되살린 그런 콘텐츠죠. 자,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히스토리 핀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서 핀처럼 이렇게 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 도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공간 콘텐츠의 장치 중에 하나가 도시 디자인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여러분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맨홀을 이렇게 캐릭터화한 경우가 있고요. 또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안내판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겠죠. 이 굉장히 거대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청동 동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거죠. 이분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밀밭 이 평원에서 이 앞에 서 있죠. 자, 관람자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디지털 증강현실만 현실이 아닌 거죠. 장소의 옛 기억을 아크릴판 하나로 되살린 겁니다. 이거 로마가 오스트리아까지 진군했던 힐덴게이트라고 하는 개선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장소에 대한 기억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화처럼 완성시키지 마시고요. 자, 이 러시아의 경관 안내판, 이 훌륭한 경관에 설명을 빼고요. 이 안내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 minute. Don't read. 읽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사진도 찍지 말고 그냥 보고 느끼세요 라고 하는 이 안내판처럼 1분만 그 장소가 가지고 있던 장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최소한의 장치를 거는 것, 이게 공간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표지에 있는 제 연락처를 통해서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